과세 이연으로부터 얻는 복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상식적으로 불합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반발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게다가 여기에 진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안녕하세요, 호호양입니다. 여러분 이제 연금저축이나 ISA 계좌 같은 절세 계좌에서도 배당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기사 보셨나요?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가 정말 크다, 이걸로 노후 대비해라 라는 홍보를 보고 가입을 했는데 이제 와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저는 연금저축이랑 ISA 계좌의 혜택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다 소개를 하려고 차근차근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소식이 갑자기 전해지면서 연금저축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ISA 계좌 해지할까요? 막 이런 질문들이 저에게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준비했던 영상들은 잠시 다 미뤄두고 급하게 이번 법 개정안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서 투자를 해나가야 하는지 이걸 먼저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연금저축과 ISA 계좌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까지 모두 다 꾹꾹 눌러 담아 보았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도 상황에 맞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모두의 가치관, 재정 상황, 투자 성향이나 목표가 모두 다 다르니까 호양이 이렇게 했으니까 따라해야지 이게 아니라 각자에 맞는 선택을 하는데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번 법 개정으로 연금저축 계좌와 ISA 계좌의 혜택이 어떻게 변화하는 건지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금저축 계좌의 세제 혜택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연간 납입액의 600만 원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줘요. 그래서 만약에 연간 600만 원을 꽉 채웠다면 최대 99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제 혜택 정말 엄청나죠. 두 번째는 과세 이연 혜택입니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돈은 바로 찾으실 수가 없고요. 만 55세 이후에 일시금이 아닌 연금의 형태로만 꺼내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연금 통장에서 만약에 해외 ETF에 투자를 해서 사고팔고 하면서 매매 수익이 날 수도 있잖아요. 일반 계좌의 경우 이렇게 생긴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에 더해서 이전까지는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도 전혀 과세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을 바로바로 과세하지 않는 걸 과세 이연이라고 합니다. 과세를 지연시켰다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연금으로 꺼내서 쓸 때 굉장히 저율과세인 연금소득세를 매기게 됩니다. 원래 아까 15.4%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금소득세의 경우는 최대 5.5%예요. 굉장히 싼 거죠. 그런데 이제 법 개정이 됨으로써 이 두 가지 연금 계좌의 세제 혜택 중에서 첫 번째 세액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두 번째 과세 이연 혜택 중에서는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배당소득세는 바로바로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해외 배당 ETF 등으로 매달 100만 원의 배당금이 들어오고 있었다면 여기에 이제 배당소득세 15%를 떼고 85만 원만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15.4%가 아니라 15%가 된 이유가 막 있던데 그런 건 다 어려우니까 그냥 제외할게요. 게다가 여기에 진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그렇게 받은 배당금 85만 원을 이 통장에서 꺼낼 때 또다시 연금소득세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너무 상식적으로 불합리하기도 하고 일반 계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니까요. 그리고 반발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고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설마, 그 정도는 기대를 해도 좀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ISA 계좌로 넘어갈게요. ISA 계좌의 경우 이 통장 안에서 3년 동안 투자를 해서 얻은 수익 중에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는 혜택이 있었어요. 그 200만 원을 초과하는 매매 수익이나 배당 수익에 있어서는 9.9%의 저율과세를 해주는 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ISA 계좌 또한 해외 ETF를 투자해서 받는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모두 다 이제부터 과세가 됩니다. ISA 계좌에서 국내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국내 배당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준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ETF에 대해서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내가 세금을 줄여줄 테지만 배당소득세만큼은 니네가 세금을 내라 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두 통장 모두 바로바로 배당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통장을 해지하거나 이제 나중에 찾을 때 저율과세를 했었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더 많이 받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돈을 더 굴려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부터 이 과세 이연으로부터 얻는 복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냥 이런 거 다 너무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더 이상 절세 계좌에서 해외 배당
이상 ETF에 투자하는 게 매력이 없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도 연금저축이나 ISA 계좌로 해외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저도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의 원금이 막 복리를 불어나는 만큼 이 국가에서 부담해줘야 되는 이 배당소득세의 규모도 점점점 불어날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이런 대책 마련을 한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 규모가 점점점점 커져가지고 그냥 국고가 비워버리면 어쩌나 이런 고민이 있었겠죠.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줬던 혜택을 바로 그냥 뺏어버리는 거는 정말 너무 파렴치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무엇보다도 이런 일을 통해서 정부가 주는 혜택에 대한 그 신뢰가 다 깨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3년 전에 법안으로 통과가 됐대요. 그러면 당연히 증권사나 나라에서 계속해서 홍보를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ETF를 직접 운용하고 있는 정말 대형 증권사에서 이걸 모르고 있었을 리가 없는데 그걸 투자자에게 숨긴 건지 뭔지 저는 정말 의문이 듭니다. 암튼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걸 붙잡고 막 왜 이런 걸까? 왜 증권사는 이랬을까? 막 이렇게 원망하고 하는 시간 너무 아까우니까 개인 투자자라면 얼른 대책부터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경우는 해외 직투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연금저축이나 ISA 계좌를 굉장히 늦게 최근에 시작한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최근에는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었냐면 매월 부부 각자 연금저축 계좌에 50만 원씩, ISA 계좌에 200만 원씩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결론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연금저축 계좌는 그냥 계속해서 월 50만 원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세액공제 혜택이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부부가 각각 연 600만 원씩 납입을 하면 나중에 돌려받는 세금이 둘이 합쳐서 150만 원이 넘어가니까 그걸 포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또 현재는 연금저축 계좌에서 S&P 500, 나스닥, 금, 채권 이런 걸 나눠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노후에는 연금 개시를 할 때 이걸 모두 다 매도를 하고 슈드로 갈아탈 예정이거든요. 이때 매도했을 때 나오는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여전히 과세 이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배당소득세와 연금소득세가 이중과세가 되는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ISA 계좌는 혜택이 좋은 건 계속 알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저는 해외 ETF를 직접 투자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해외 ETF는 한번 매수하면 매도를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그건 뭐 매도 차익을 얻으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을 모아간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이 ISA 통장을 만들어서 이걸 3년마다 팔았다가 다시 만들었다가 다시 매수를 했다가 다시 또 팔았다가 그걸 계속 해야 되나? 라는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마침 또 이런 일이 터져버리니까 저도 이 ISA 계좌를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열어보니까 제 계좌의 경우 작년 말부터 투자를 했는데도 이미 수익이 50만 원 정도 났더라고요. 그럼 이 통장을 3년간 유지만 하면 이 50만 원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이 되니까 또 게다가 수익이 더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지금 난 수익을 해지하면서 손해볼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대신 제가 올해부터는 ISA 계좌에서 슈드를 투자하기로 해가지고 슈드를 사놓은 게 있는데 이 부분은 배당소득이 들어오면 세금을 계속해서 바로바로 내야 되니까 그냥 슈드를 모두 다 팔고 나스닥을 살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편 ISA 계좌의 경우 슈드에만 투자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수익이 별로 나지 않기도 해서 그냥 모두 다 매도를 하고 해지를 하고 직투로 갈아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ISA 계좌는 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저는 요번에 타이거 배당금이 갑자기 막 줄어들고 그리고 요번에 이 연금저축 배당소득세에 대한 사건까지 다 터지면서 조금 우리나라 운용사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진 편이에요. 그래서 연금저축은 너무 매력적이어서 계속 유지를 하겠지만 굳이 나머지 자산을 우리나라 운용사에게 맡기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원화보다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저는 ETF를 어차피 매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해외 ETF를 내가 모아만 가고 매도를 안 한다라고 하면 매매 차익에 대한 그 세금이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어차피 매도를 안 할 거니까요. 게다가 이번 일로 배당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ISA 계좌나 일반 계좌나 완전히 똑같아졌으니까 굳이 ISA 계좌에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처럼 결혼하신 분들은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돼서 이걸 현금화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면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1년 전에만 부부끼리 서로 주식을 증여해서 1년 뒤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극적으로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은 양도세에 대한 절세 방법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까지 고려해서 드라마틱한 세제 혜택이 없는 ISA 계좌는 그냥 하지 말자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그리고 사실 계좌를 너무 여러 개 관리하고 있는 게 피곤해서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ISA 계좌 포함하면 거의 10개 가까운 계좌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저의 경우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비교적으로 해외에 직주를 오래 한 사람이고 굴리고 있는 주식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라도 통장 개수를 줄이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만약에 매년 내가 추가로 굴리는 투자 금액이 1,000만 원 이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아직도 ISA 계좌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세제 혜택이 있는 통장에서는 절대로 슈드 같은 해외 배당 ETF 투자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매 차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나스닥이나 S&P 500 정도가 괜찮겠죠. 이번 일로 고배당주인 커버드콜 ETF가 굉장히 급부상을 하면서 저에게도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 커버드콜은 콜옵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가 그냥 무지성으로 하기에는 좋은 투자 상품은 아닌 것 같다라고 아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저처럼 안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흔한 거 하세요. 흔한 거.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도 여러분의 투자 방향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